겨울 편지 도착하지 않은 마음들. 성공이라는 이름의 겨울. 서울 강남. 새벽 3시. AI 스타트업 하티스 대표실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윤재현은 모니터 앞에 앉아 투자 제안서를 수정하고 있었다. 5번째 버전이었다. 대표님, 내일. 아니, 오늘 아침 9시 미팅인데 좀 쉬시죠. CTO 김민준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번 시리즈 B 못 받으면 회사 접어야 해. 재현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지난 5년 그는 모든 것을 이 회사에 쏟아부었다. 친구들과의 약속,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한수아.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낡은 편지 한 통이 있었다. 7년 전 그가 수아에게 쓰고도 보내지 못한 편지. 미안해. 지금은 꿈을 좇아야 할 때야. 너는 기다릴 필요 없어. 그는 그 편지를 붙이지 않았다. 대신 사라졌다. 강릉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고 수아의 연락을 피했다. 차가운 선택이었지만 성공하면 모든 게 정당화될 거라 믿었다. 재현아.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요즘 웃는 거 본 적이 없는데. 행복해?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2월의 어느 월요일. 대표님, 이거 개인 우편물인 것 같은데요. 비서 정은수가 낡은 갈색 봉투를 내밀었다. 발신일란엔 손글씨로 한수아라고 적혀 있었다. 재현의 손이 멈췄다. 7년 만에 처음 보는 그 이름.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다. 안엔 짧은 편지 한 장과 작은 사진 2장이 들어있었다. 윤재현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저는 강릉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 있어요. 음악학원을 운영하는데 당신이 좋아하던 바흐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한 가지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당신이 떠난 다음해 봄,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연락하고 싶었지만 당신이 선택한 길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당신을 닮았어요. 윤서와 유나. 특히 윤서는 피아노를 좋아하고 유나는 당신처럼 숫자 놀이를 즐겨해요. 이 편지를 보낼지 말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 라고.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답장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한수아. 사진 속엔 자신을 똑 닮은 2아이가 웃고 있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재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사무실을 나섰다. 투자 미팅도 임원회의도 모두 취소했다. 재현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다. 우체국장 아버지. 그의 아버지 윤기철은 35년간 강릉 주문진 우체국에서 근무했다. 평생을 편지를 나르며 살았던 사람. 재현이 서울로 올라온 뒤에도 매주 손편지를 보냈던 사람. 하지만 재현은 그 편지들에 답하지 않았다. 바빠서라는 핑계로.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에 늦게 도착했다. 투자 미팅 때문에. 재현은 차를 몰아 강릉으로 향했다. 5시간 동안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그저 생각만 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을까? 주문진 우체국 앞. 낡은 빨간 우체통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재현이. 늙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의 동료였던 최 우체국장이었다. 최 아저씨. 어쩐 일이냐? 서울 사람이 여길 왜? 재현은 편지 봉투를 꺼내 보였다. 이거 아저씨가 보내신 거예요? 최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가 부탁했어. 내 주소를 알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알아봤지. 내 회사 주소를. 왜? 왜 지금이에요? 수아가 말했어. 아이들이 물어보기 시작했다고. 더는 숨길 수 없다고. 최 국장은 재현을 우체국 안으로 데려갔다. 구석 책상 서랍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이것도 너한테 줘야겠구나. 상자 안엔 편지 수십 통이 있었다. 모두 아버지의 필체였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주 쓰셨어. 내가 답장 안 해도. 마지막 편지는 돌아가시기 전날 쓰신 거야.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편지를 펼쳤다. 아들아, 아버지는 평생 편지를 날랐다. 기쁜 소식도 슬픈 소식도, 때론 늦게 도착한 편지도 있었지. 하지만 알아야 할 게 있어. 편지는 멀리 돌아가도 결국 도착한다는 것. 사람의 마음에도 주소가 있단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누군가의 마음은 너를 향해 있어. 잃어버렸다고 포기하지 마라. 늦었다고 돌아서지 마라. 진심은 기다려주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너는 항상 내 자랑이야. 아버지가. 재현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35년 동안 쌓아온 성공이 순간 무너져 내렸다. 재현은 수아가 운영한다던 음악학원을 찾아갔다. 바다소리 음악학원. 작은 2층 건물이었다. 창문 너머로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쇼팽의 녹턴.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저씨 누구예요?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자신을 닮은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나는 유나야. 거기서 뭐해? 수아가 나왔다. 7년 만에 보는 그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가엔 세월의 흔적이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재현씨. 수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나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누나, 이상한 아저씨가 엄마한테 사과해. 피아노를 치던 여자아이가 뛰어나왔다. 윤서였다. 엄마 괜찮아요? 재현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안녕. 나는 너희 아빠야.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윤서가 먼저 물었다. 아빠, 우리 버린 거예요? 아니야. 아빠가 바보였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몰랐어. 유나가 재현의 손을 잡았다. 그럼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재현은 수아를 바라봤다. 수아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건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 그날 밤 재현과 수아는 아이들을 재운 뒤 바닷가를 걸었다. 왜 연락 안 했어? 수아가 먼저 물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당신은 꿈이 있었잖아. 꿈보다 소중한 게 있었는데. 지금 깨달았어. 늦었지? 수아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재현씨, 나는 7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웠어요. 밤마다 울었고 아이들이 아빠를 물을 때마다 거짓말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당신이 정말 여기 남을 수 있어요?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는 접을 거야. 아니면 누군가에게 넘기든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가 아니야. 선택이야. 이번엔 제대로 된 선택. 수아는 우체통 앞에 멈춰섰다. 이 우체통 알아요? 당신 아버지가 35년 동안 지키던 거. 응. 아버지는 매주 당신한테 편지 쓰셨어요. 답장이 안 와도. 마지막까지.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한 번도 답장 안 했어. 바쁘다는 핑계로. 그럼 이제 답장 쓰세요. 늦었지만. 수아가 재현의 손에 편지지와 펜을 쥐어줬다. 재현은 매일 밤 우체통 앞에 섰다. 그리고 짧은 편지를 썼다. 아버지, 오늘 윤서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아버지도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분이셨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아버지. 편지를 우체통에 넣을 때마다 최 국장이 다음날 그 편지를 가져갔다. 아버지의 묘에 읽어드리기 위해. 일주일이 지났다. 재현은 서울 사무실에 사표를 제출했다. 민준이 전화를 걸어왔다. 재현아, 진심이야? 투자 받았어. 300억. 축하해, 민준아. 이제 내 회사야. 미쳤어. 내가 만든 회사잖아. 내가 만든 게 또 있어. 지키지 못했던 가족. 재현은 주문진의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윤기철 우편함 제작소. 아버지의 이름을 딴 곳이었다. 그는 나무로 작은 우체통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함께. 아빠, 이게 뭐예요? 유나가 물었다. 할아버지처럼 편지를 나르는 우체통이야. 사람들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지. 마음도 배달돼요? 그럼. 진심은 언제나 도착해. 3월이 되었다. 강릉의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수아의 학원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렸다. 윤서와 유나가 피아노 듀엣을 연주했다. 재현은 객석 맨 앞에 앉아 두 아이를 바라봤다. 그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다. 연주가 끝난 후 윤서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희 아빠가 왔어요. 처음이에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재현은 무대로 올라가 아이들을 안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유나가 속삭였다. 아빠, 이제 안 가죠? 안 가. 절대 안 가. 그날 밤, 재현은 수아에게 편지를 썼다. 7년 전 쓰지 못했던 그 편지. 수아에게 7년 전 나는 꿈을 쫓겠다며 당신을 떠났습니다. 성공하면 모든 게 정당화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성공은 빈 의자 앞에 트로피였어요. 박수 칠 사람도 기뻐해 줄 사람도 없는. 당신은 제게 물었죠. 정말 여기 남을 수 있냐고. 네, 남겠습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윤서를 사랑합니다. 유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사랑은 성공보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윤재현. 다음 날 아침 우체통에 답장이 있었다. 재현 씨, 편지 잘 받았어요.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용서는 편지가 아니라 시간이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함께 걸어가요. 한수아. 1년 후. 강릉 주문진 우체국 앞에 작은 나무 우체통이 세워졌다. 윤기철 마음 우체통 마이너스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재현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만든 우편함이었다. 주민들은 이곳에 익명의 편지를 넣었다. 감사의 말, 응원의 말, 사과의 말. 그리고 재현은 매주 그 편지들을 배달했다. 아버지처럼. 어느 봄날 윤서가 물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재현은 아이를 안고 답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사랑하신 분이야. 사람들의 마음을 믿으셨지. 진심은 언제나 도착한다고.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응. 아빠는 늦게 도착했지만 결국 도착했잖아. 유나가 뛰어와 말했다. 아빠, 엄마가 저녁 먹으래요. 그래. 가자. 재현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걸었다. 저 멀리 수아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바람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날렸다. 그는 이제 알았다. 성공은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손을 잡고 걷는 이 길 위에 함께 웃는 이 순간에 있었다. 편지는 멀리 돌아가도 결국 도착한다. 진심은 잃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답장을 쓴다.